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작가 신미금입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작가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하실 거면 내가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간에 방송 제작팀으로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어쨌든 저도 현업에서 한 15년, 16년, 거의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처음에 방송작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선택지가 무조건 방송작가를 하고 싶으면 방송 제작팀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그게 공중파냐 아니면은 이런 케이블 프로그램이냐 아니면은 그때 이제 종편이 생겼을 때라 종편이냐 채널을 선택하는 차이였지 큰 범주는 똑같았어요.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틀어지는 프로그램 거기를 내가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뭐.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죠. OTT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워낙에 업계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좀 들어보면은 동기 중에서 뭐 유튜브만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디어 업계는 계속 바뀌고 있고 현재 흐름에 따라서 내가 나하고 맞는 걸 선택해서 그쪽 길을 쭉 하고 이게 깊게 커리어를 쌓아가다 보면 그건 나의 스페셜리티를 더 더해주는 작업이니까 내가 좀 고민이 된다. 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단 내가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막 이게 감이 안 오고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놀면 뭐하니가 너무 재밌어.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흑백 요리사도 재밌네? 유튜브에서 하는 뭐 워크맨이라든가 또간집이라든가 이것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가능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길을 가시든 본인의 일단 시작점은 방송 제작팀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한 번 제가 유튜브 제작팀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팀이 그날 하루에 촬영이 두 개여가지고 장소가 두 곳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장소에서 촬영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는데 제작진들이 한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PD님들이 있고 막 하니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PD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작가님, 그 방송국은 어때요? 여기랑 많이 달라요?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규모가 작아졌다 뿐이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무게감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큰 차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컨텐츠 브랜디드 쪽으로 먼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능 제작이 너무 궁금해서 글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반대로 이렇게 방송국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유튜브라든가 좀 더 트렌디한 웹 쪽으로도 넘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좀 기회가 안 온다. 우리 서로 자기가 안 가진 거 뭐 부러워한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촬영 잘 끝났는데 나중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벽을 느끼듯이 그쪽에서 방송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 실무자는 다 알거든요. 아니, 다 똑같은데? 어찌됐든 컨텐츠 제작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금방 적응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무진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작가 쪽에서는 메인 작가님, 그리고 PD 쪽에서는 CP님, 뭐 국장님 이런 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데 이분들은 방송만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실무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거는 방송 제작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내가 아는 거에 더 이게 좀 마음이 가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더 잘 하잖아요. 유튜브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거기는 어떻게 촬영을 하는데 우리 팀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막내 작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됐을 때는 내가 지원을 할 때는 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했던 프로그램 이름만 보고 나를 그냥 커트해버리는 게 진짜 화가 나는데 제가 반대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이력서가 이만큼 오면은 일단 그 서류장에서 찍힌 것 중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방송 경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방송 경력 같은 경우는 뭐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일을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이 사실이 맞는지 이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면접 볼 때 10명을 보기로 했는데 이력서가 4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방송 경력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팀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는 반대로 트렌디하고 빠르고 뭐 의사소통이 되게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해봤는가에 대한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년차 작가예요. 방송 프로그램 경력이 하나가 있고 웹 컨텐츠 경력이 2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방송 예능팀하고 유튜브 컨텐츠 팀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는 유튜브 컨텐츠 팀은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죠. 웹 컨텐츠 이거 했고 방송도 이거 해봤네? 딱 느낌이 플러스 느낌이잖아요. 근데 방송팀에서는 방송 이거 해봤네? 유튜브 2개? 요즘 이런 거 잘 나간다고 하지? 이 느낌이에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가 확실하게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방송을 제외한 웹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되게 좀 은근히 장벽이더라고요. 좀 부당하다 느낄 수 있는데 새로운 게 받아들여지는 기간에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뻗어나간다고, 뿌리를 여러 개 뻗어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해보니까 이거 나랑 안 맞고 저건 잘 나랑 맞네 하면서 내 길 방향을 뻗어 나가는 것이 더 저는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V 프로그램이 요즘에 별로 안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놓고 누가 나한테 경력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이 경력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민되시면 큰 데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작은 데에서 시작하셔서 이걸 가지고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는 아니지만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이드라인 순서를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남이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스킬과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도 방송 쪽인 것 같아요. 좀 규모가 큰 팀. 왜냐면은 막내 작가 시절은 황금 시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때는 모르는 게 당연해. 당연히 질문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많이 실수하고 많이 혼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선배들 것, 피디님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무리 규모가 줄었어도 우리 팀이 8명이라고 쳐요. 메인 작가님, 뭐 세컨 작가님까지는 경력이 나랑 너무 차이가 나. 두 분을 제외하시더라도 나를 제외하고 5명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그 언니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나한테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행동 하나하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한테 자산이 되거든요. A 언니는 어떻게 아이템을 서치하는지, B 언니는 섭외 전화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C 언니는 뭐 PD님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D 언니는 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분명히 감이 안 와요. 근데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고 가만히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본능적으로 내 안에 이게 쌓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숙련되기 시작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언니가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저 때는 생생정보통이 정말 전성기일 때여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하고 연예 뉴스도 하고 시사도 하고 맛집도 하고 휴먼 다큐도 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른 팀은 막내가 2명씩 있었는데 저희 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그냥 거의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언니들이 일하는 것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배웠어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내 거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경우
특히나 팀 규모가 작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그 카메라의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을 때는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유튜브 팀 같은 경우는 주제가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막내 작가랑 메인 작가만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팀의 경우에 메인 작가님들은 보통은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상주하지 않고 딱 회의 때만 만나고 각자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일하는 걸 보고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만나서 회의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거는 내용에 대해서 파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줘? 하면은 난 나 혼자서 일을 하고 보내고 그냥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 때 한 번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면 땡이거든요. 방송팀 같은 경우는 사무실만 앉아 있어도 주변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서 내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은 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메인 작가님하고 1대1로만 얘기하고 그분 너무 바빠서 나한테 이제 보통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내가 준 결과물에서 피드백만 주니까 좀 배울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불안도가 높아요. 원래도 불안도가 높은 인간인데,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진짜 눈 굴리고 머리 굴리고 언니들이 일하는 거, 옆팀이 일하는 거 이게 보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배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다 잘 되진 않았지. 잘 됐을 리가 없지. 맨날 언니들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그럼에도 그게 어쨌든 도움이 되게 됐었어요. 만약에 나 혼자서 내가 그냥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고 배우고 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이미 6개월 전에 배워졌어야 되는 일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 이거 몰라? 네,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제 제 성격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내가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 몸담을 생각이라면은 어렸을 때일수록 큰 데로 가서 배워놔야 나중에 내가 뭐 다른 걸 뭘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내가 다른 걸 하는데 좀 더 난이도를 낮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큰 데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냥 뭐 소통만 잘하고 성실하게 내 일만 해도 인맥이라는 게 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손해가 아닌, 어디 가서 또 제대로 배울 사람은 제대로 배우고 스스로 학습을 잘할 사람은 스스로 학습을 잘 하겠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제 머릿속에 가치체계에는 방송 제작팀이 더 위지라는 게 박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저도 옛날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일을 약간 도제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이 컨텐츠 찍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뭐 엄청난 팁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아는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거여가지고, 유튜브 OTT 팀도 방송국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팀들이 있어. 작가 수가 최소 3명, 4명은 되는 대로 들어가. 메인 작가님 제외하고 둘은 있어야 그 두 언니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너가 좀 더 그 두 사람 거를 쪽 빨아먹을 거 아니야. 많이 빨아먹고 내재와 빨리를 시킬수록 이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는다. 글씨를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이왕이면 큰 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로 넓혀가도 늦지 않다. 특히나 연차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그 동생네 집 근처에서 샀던 요거랑 이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이제 동생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빠이.